1960년대에 등장한 SF 영화 중에서 지금 봐도 너무나 손색이 없고 훌륭한 영상미를 보여준 작품이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판타지 영화의 흥행작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무한한 상상을 작품으로 실현한 선배 작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모어의 서재 속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SF 판타지 원작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판타지 영화 하면 무슨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크게 성공한 유명 판타지 영화의 대표로는 반지의 제왕 3부작과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그런 작품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두 작품은 21세기를 여는 판타지 영화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고 엄청난 흥행뿐만 아니라 소설 작품도 크게 성공한 정말 SF 판타지 영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마 21세기였기 때문에 두 원작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과거의 기술로는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소설로 발표된 것이 1954년과 1955년입니다. 그것도 원래 더 빨리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2차 대전 등으로 많이 늦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명 소설들이 바로 영화화가 되는 데 비해서 이 원작은 거의 50년 가까이 지나서야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설적 무대인 중간기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판타지를 실사 영상으로 묘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었죠. 1978년과 80년대에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어 만들어진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등장한 터미네이터 2, 그리고 마이클 크라이튼 원작을 각색한 쥐라기 공원, 그리고 주만지 등의 영화들을 통해서 영화 속의 특수효과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드디어 반지의 제왕 3부작이 실사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등장해서인지 영화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세 편의 총 상영 시간이 10시간 정도 될 정도로 대작이었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등장한 해리포터 시리즈도 크게 성공하면서 21세기 판타지 SF 영화의 양대 산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SF 원작 영화 작품은 두 작품이 당연히 처음이 아닙니다. 좀 더 넓게 범위를 잡으면 프랑스의 19세기 작가 주일 베른 원작의 해저 이만희 같은 소설도 판타지 소설 장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소설을 각색한 영화는 이미 1954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가의 지구 속 탐험을 다룬 영화 지저 탐험이라는 작품도 있었죠. 물론 훨씬 더 과거로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 아시죠? 유명한 셜록 홈즈 소설의 작가입니다. 코난 도일은 1912년에 잃어버린 세계라는 공룡이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원작은 1925년도에 무성영화 시대에 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이네요. 100년 전에, 즉 쥐라기 공원이 등장하기 68년 전에 이미 공룡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영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의 기술과 비교하면 장난 수준이지만 CG를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 정도 영상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원작은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60년대에 다시 칼라 유성 영화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35년이나 지났으니 훨씬 더 발전한 영상이 등장했죠. 물론 요즘 등장하는 쥐라기 월드 같은 영화와 비교할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65년 전에 저런 영화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꽤 놀랍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등장한 SF 영화 중에서 지금 봐도 정말 너무나 손색이 없고 훌륭한 영상미를 보여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SF 영화의 걸작 중의 걸작으로 뽑히는 작품이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리하르토 슈트라우스 작곡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곡을 오프닝 테마곡으로 해서 아주 웅장하게 등장합니다. 소위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뼈를 하늘을 높이 던지는데, 그러면서 과거 원시시대에서 미래의 우주시대로 화면이 변합니다. 그리고 1968년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우주 정거장과 우주 로켓에 대한 영상이 펼쳐지면서 미지의 우주여행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함께 광대한 우주의 세계가 환상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특히 오프닝 곡과 이 곡 모두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기승전결의 내용 없이 환상적인 우주여행의 모습을 상상으로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SF 영화들은 굉장히 조악한 화면들이나 비행 접시 모양의 우주선 같은 비현실적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정말 가장 현실에 가까운 우주여행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의 모습, 우주 로켓의 모습들이 정말 그다지 낯설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류가 아직 달에 가기 전에 등장한 작품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상륙한 것은 1969년 7월 11일입니다. 아폴로 11호에 의해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구인으로 공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가 발표된 것은 1968년 4월 2일입니다. 인류의 달 착륙보다 무려 1년 3개월 이상 빨랐습니다. 즉, 촬영 기준으로 따지면 훨씬 더 빠른 거죠. 이 영화의 촬영은 이미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로 인하여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자들은 실제로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고 이 영화를 보고 참조해서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세트에서 연출한 영상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음모론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실제 우주선과 흡사하게 잘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SF 영화 장르뿐만 아니라 영화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획을 그은 걸작 중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킬링, 스파르타커스, 시계 태워 보렌즈 등 여러 걸작들을 발표한 영국의 감독 스탠리 큐브릭이 아주 세심한 연출로 완성한 이 영화는 영미 SF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SF 작가 아서 C 클락의 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화의 원작이 되는 단편을 만들었고 영화의 각본은 직접 스탠리 큐브릭 감독과 함께 집필했고 영화와 소설을 나란히 1968년에 발표했습니다. 아서 C 클락은 어릴 때부터 천체 관측에 취미를 가질 정도로 우주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결국 과학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이 될 SF 걸작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판타지 영화의 흥행작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온 앞선 거장들, 쥬라기 공원의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 블레이드 러너의 필립 K. 딕,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원작자 아서 C 클락, 잃어버린 세계의 코난 도일, 투명인간의 허버트 조지 웨일스, 그리고 해저 이만리의 줄 베른 같은 정말 소위 로켓이 달날아가기 이전에 이미 무한한 상상을 작품으로 실현한 선배 작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한한 상상력은 인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SF 영화의 또 하나의 걸작, 필립 K. 딕 원작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그 소설을 각색한 영화 1982년 작품 블레이드 러너의 주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정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그리고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 new life awaits you in the off-world colony. The chance to begin again in a golden land of opportunity and adventure.